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 3월 달이 우리 이 동양정신문화연구회가 창립이 된 달입니다. 24년 전에 이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어느덧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팬데믹이 없었으면 아마 셀러브레이션도 하고 이거 뭐 좀 점심도 같이 하고 할 텐데 아마 내년으로 미뤄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게 빨리 이제 해제가 되면은 우선 제가 약속했듯이 여러분과 같이 한번 모여서 점심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정용을 13장 후반부를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릴 말씀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우리 모임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년 5월 초, 그러니까 제가 달력을 보니까 아마 5월 1일, 2, 3일 그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6, 7일 혹은 10일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국 여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서 여행사 대표와 만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가실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여행비라든가 이게 비용이 갑자기 목돈을 한꺼번에 내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좀 더 편의를 이렇게 봐서 좀 분납을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했더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디파짓을 좀 하고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좀 갈라서 내는 것이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좀 이렇게 지불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우리한테는 조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대략 아이티너리를 갖다 이렇게 좀 해봤는데 한 5일이나 한 6일 정도 7일 아직도 우리가 자세한 건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대략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강릉을 가려고 그래요. 이 강릉에 왜 가느냐 하면 이 강릉에는 사임당, 신사임당 생가가 있고 율곡이 거기서 난 곳이고, 그래서 우리 조선 시대에 조선조의 가장 위대한 여성 인물로서 신사임당을 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임이 참 여성에 대한 존경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이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도착하면은 먼저 참배를 할 곳이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이 여성 상징적인 이 사임당 신시 오죽훈을 가고 또 거기 또 율곡이 거기서 났으니까 그런 점도 있고, 또 동시에 거기서 얼마 안 가서 흔한설한 아주 유명한 여자인데 참
이분이 불행한 일생을 가졌던 분이죠. 27세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신사임동보다 한 60년 후에 난 분인데 정말 어려운 고초를 겪은 분이었고 비상한 그 천재적인 머리를 타고난 사람인데 그 남동생 허균이 너무너무 그 노이가 참 애처롭고 그 재주가 비상하고 이래서 그 시를 모아서 명나라에 명나라에서 출판이 됩니다. 그 조선 시선 이렇게 그걸 모아놓은데 거기에 흔한설헌에 시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참 명나라뿐 아니라 조선뿐 아니라 명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졌고 그런 분인데 개인 그 생활이 참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흔한설헌이 그런 말 하죠. 자기가 일생에 3가지가 후회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 또 이거 이제 15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김성립이라고 안동김 씨입니다. 아주 굉장히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인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남편이 제대로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과거를 볼 때마다 다 이제 과거도 통과 못하고 패스를 못하니까 그 당시에는 과거에 패스를 못하니까 어디 관직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그냥 집안을 돌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자녀가 둘인데 둘 다가 다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는 이 흔한설헌이 이렇게 한문도 잘하고 시를 쓰니까 그게 미워서 그 며느리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눈총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시를 쓰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참 그런 분들을 다시 존경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한국이 낳은 여성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굴하고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존경을 우리가 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제일 먼저 한국에 나가서 할 것이 이런 분들에게 우리의 존경을 표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슨 관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순례자로 나가자. 저는 그 목적이 한국을 나가는 것이 물론 관광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이트시잉이 아니고 하나의 필그림, 우리의 유산과 문화와 우리의 정신적인 전통에 대한 하나의 필그림, 우리가 순례자로서 그 유적지를 도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물론 그 사이 여기저기 구경도 되겠지만 기본적인 목적이 as a pilgrim, not as a site, 뭡니까? 관광, 무슨 투어리스트, 이게 투어리스트가 아니라 필그림으로 나가자. 저는 그런 정신으로 먼저 강릉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강릉이야말로 우리 그동안 그 고생했던 우리 어머님들, 여성들에 대한 하나의 우리 존경의 표시를 우리가 마땅히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안동을 가서 이제 안동에 거기 도산서원, 병산서원, 하회마을, 그리고 경주, 그 다음에 해운대, 순천, 이렇게 해서 송광사, 해인사, 거기 정약용에 유배 생활하던 강진, 이런 데를 쭉 훑어가지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아마 한 6일 정도를 이제 잡아서 지금 여행사와 이렇게 의논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또 더 자세한 이제 결정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중용 13장의 첫 부분의 이 충하고 설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한마디로 공자의 가르침이 기소불효, 물시어인,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이 한마디가 모든 가르침의 요약이다.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서라고 합니다. 이게 서인데, 이 사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강조한 것도 아니고 맹자가 강조한 것도 아니고, 이건 훨씬 후에 특히 조선조에 들어와서 왕이나 이렇게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유교를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면서 충성이다. 그리고 우리 전번에 말씀드렸던 박정희 대통령 때 충과 효.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충효밖에 몰라요. 서를 모르고 지났어요. 이게 사실은 서가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언뜻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것 같고, 이것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그 이념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무슨 종교적인 사상이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유교의 본질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아주 일상적으로 보아 넘기기 쉬운 그런 곳에 아주 깊은 오묘한 진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를 잠깐 해드리고 조금 더 부연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나머지를 이제 제가 그냥 빨리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까지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푸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을 썼죠. 근데 여기는 그 하반부에는 긍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면 골든 룰 그대로.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바라는 바를 상대방에게 베풀어 준다는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군자지도, 이 군자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교 전통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고, 또 공자도 이런 말을 썼는데, 이 군자는 이 독특한 유교적인 표현인데, 사실은 이 군자가 임금 군자라서 임금의 아들, 이런 뜻이지만 노블맨, 그런 뜻으로 이제 많이 썼는데, 공자 때 와서 이 군자란 말이 완전히 바뀝니다. 노블맨이 무슨 그렇게 높은 계급에서 무슨 왕족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윤리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분들을 아주 이상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군자다.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어릴 때 성인군자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군자란 말이 그런 막연히 그런 귀족 계급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격적인 혹은 정신적인 그런 가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군자거든요. 군자 지도가 4개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 구자는 언덕 구자입니다. 대구라고 그럴 때 이 구자 쓰잖아요. 대구가 큰 언덕이 있어서 대구란 달구. 그 대구 옛날 이름이 그 달성 그 군이거든요. 달구란 말도 썼어요. 그런데 이 구자가 약간 그렇게 무슨 이렇게 큰 언덕 같은 그런 이제 그 공자가 짱구 이게 머리가 이게 생긴 게 조금 이렇게 짱구가 생겨서 늘 그 자기를 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구 자기는 미능 이런 근데 4가지 도가 있는데 군자의 도가 자기는 그 중에 이 한 가지도 하지를 못했다. 얼마나 솔직한 표현입니까? 이 공자 같은 그런 우리가 존경하는 우러러보는 이 군자 같은 분이 이 군자의 도가 4가지겠는데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첫째는 소구호자 이사구 자기 아들로부터 자기가 바라는 그것을 자기 아버지한테 해드리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아들로부터 바라는 것. 그걸 가지고 사부, 아버지를 serve, 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모시는 겁니다. 미느냐,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구호신, 신하로서 원하는 것. 임금이 됐을 때 자기 신하가 어떻게 그러기를 자기가 원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섬긴단 말이죠. 임금을 섬길 때 항상 내 신하가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임금을 섬기라. 그런데 미느냐? 내가 그렇게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소구, 호재, 이사형. 자, 내 동생으로부터 내가 바라는 것, 구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형을 섬긴다. 그러니까 내가 형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크라이테리아는 뭐냐? 어떤 기준에서, 그렇지. 내 동생이 나에게 형으로서 해주기를 원하는 것, 그걸 그대로 내가 형한테 해드리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건데, 그걸 내가 못했다는 거예요. 미능이야. 또, 소구붕우. 내가 친구로부터 내가 바라는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가지고 시지. 내가 먼저 그렇게 친구에게 베푸는 것. 이것도 내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말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가 빠졌어요. 이게 다른 건 다 이렇게 임금하고 신하, 아버지와 아들. 이 아버지와 아들이 결국은 부모와 자녀지요. 옛날에는 다 부자, 그런데 지금은 현대말로 말하면 부모하고 자녀. 그 다음에 형제, 그러니까 언니나 동생이나 형이나 동생,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친구 관계.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나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할 걸 이 공자가 빠뜨려 먹인 거예요. 이걸 의식적으로 빠뜨렸는지 아니면 그냥 실수로 빠뜨렸는지 저는 지금도 궁금한데, 이 빠뜨린 게 뭡니까? 5가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근데 여기에다가
아내가 자기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바를 그것을 내가 먼저 아내에게 해준다. 이렇게 하나 떡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이제 유교의 문제점이란 말이죠. 분명히 유교에는 오륜 5가지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이 5가지가 있어요. 오륜인데 그 오륜 여러분 다 뭐 잘 아시잖아요. 군신 유입, 부자 유친,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붕우 유신. 그래서 그게 쭉 나오는데 그게 다 결국은 이 유교적인 그 스트럭처 같은 하이라키는 있어요. 군신 간의 하이라키가 있고 또 부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그 하이라키가 있고 또 형과 동생의 하이라키가 있고 그러한 자연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준 하이라키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 무슨 공산당 같이 무조건 다 동무, 자기 형도 동무, 자기 아버지도 동무, 자기 엄마도 동무, 그런 식으로 자기 선생님도 동무. 그렇게 한다고 평준화가 되는 거 아니죠. 그렇게 억지로 그냥, 근데 실제로 동무 이름 불러도 결국은 더 엄격하게 말이죠. 지금 공산주의 나라들이 훨씬 더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권위적이고. 완전히 틀려먹은 거야, 말로.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 이게 남녀, 이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근데 이것이 좀 여기에 저는 준용을 주석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질 않아요. 그냥 쏙 지나가고 말아요. 그 준용을, 중국이나 한국 분들이 이렇게 번역하고, 그 얘기에 언급도 없단 말이죠. 이 왜 4가지가 군자지도 4시 아니라 5시라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건 말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유교가 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양이 있고 음양이 합해서 그 음양이 이렇게 5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도 우주의 질서와 같이 5가지 형태로 그런 질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오륜이 나온 겁니다. 원래가 이 전통적으로 중국이나 한국은 이 5이 상당히 중요한 그 숫자에 오복이 있고 오색이 있고 오음이 있고 이게 다 이 5이거든요. 오미가 있고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우주와 이 오행이 움직인다면은 인간 사회도 5가지 질서로 움직인다. 그래서 인간 사회와 우주의 질서가 이렇게 서로가 맞아야 돼요. 인간 사회는 인간대로 마음대로 움직이고 우주의 움직임은 우주대로 나가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요즘 기후변화니 무슨 글로벌 워밍 이런 것도 보면 인간의 질서와 우주의 질서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그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나 살아가는 태도도 이 우주의 질서와 맞추어서 가야지 우리가 함부로 그냥 우주의 질서를 파괴를 하고 나가니까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악재가 막 닥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은 우리가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유교가 다시금 반성을 하면서 다시 해석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빠진 거예요. 이 군자지도 그래서 제 느낌에서는 4시 아니라 5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그걸로 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남편을 섬긴다. 또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내 아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아내를 섬긴다. 이 사자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serve하고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뭐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이렇게 serve한다. 뭐 그런 개념이 좀 이 유교 사회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중용을 읽고 해석하면서 이걸 현대적으로 바꿔야 돼요. 이걸 못하니까 이 유교가 아무런 힘이 없죠. 이 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그 역동적인 힘을 불어넣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요건 제가 요 끝난 다음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덕지행, 용언지근. 그 용이라는 게 이 중용할 때 용인데, 이 용자가, 이 중자는 뭡니까? center. 그래서 두 의미가 centrality and commonality. 아주 센터면서도 동시에 아주 커먼한 거예요. 그게 중용이에요. 가장 센트럴하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것. 그 용덕이라는 게 어떤 덕은 덕인데 그 덕이 별난 덕이 아니고 가장 평범한 일상적인 덕입니다. 그러니까 용덕 이런 가장 평범한 덕을 실행하고 또 용언. 자,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용덕, 용언. 이게 같이 패러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행하는 것, 우리가 말을 행하는 것. 근데 기가 막히게 짜인 것이 평범한 덕을 행하는 것과 또 가장 평범한 말을 조심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말과 행위, 행동과 말이 둘 다가 평범이에요. 근데 둘 다 평범하면서도 행할 때 그 평범한 덕을 행하고 또 그런 말을 할 때 그건 조심하라. 아주 평범한 말인데 그 말을 조심하라. 뭐 아주 특별한 말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용언 지건, 용언을 조심하라. 용덕지행, 평범한 덕을 행하라.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도 유소 부족. 그래서 그렇게 해도 좀 자기에게 부족함이 유소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불년. 이 말은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더욱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을 삼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도 어딘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감히 자기의 그 노력, 건면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불감, 불면. 그리고 여유가 좀 자기가 이제 참 잘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는 이만하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거기에 올라갔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불감진. 이 진짜는 exhausting. 감히 내가 그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행고언.
말을 가지고 행위를 살펴보고, 행위를 가지고 말을 살펴본다. 언과 행의 아주 밸런스를 잘 기가 막히게 맞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언행 그럴 때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행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이걸 해석했어요. 어떤 다른 학자들은 언행일치를 주장한 거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언행일치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말이 벌써 행위가 되는 겁니다. 말 자체가. 그 말이 따로 있고 행동이 따로 있고 그 다음 일치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언행일치를 생각할 때 말은 말대로 하고 또 행동은 거기에 따라서 또 행동해서 이것이 둘이 일치되는가. 그런데 이미 말을 했을 때 그 말 자체가 하나의 행동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말했을 때 그 말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 자체에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 말이 남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말 자체가 거짓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이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벌써 그 행위를 우리가 다시 이게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면서 그 행동 자체가 이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벌써 하나의 말이 되니까 그 말을 행동 자체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과 말이 아주 깊숙이 서로가 얽혀 있는 거예요. 마르틴 하이데거 독일의 그 철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The language is the house of being. 이 말이 존재의 집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따로 표현하는 그 말을 이렇게 하나의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어떤 존재의 집이다. 존재를 감싸고 있는 하나의 그 울타리요 집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물론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다음 기회에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그래서 이게 군자 고불 조조 이 그래서 군자 호불 조조 이 그래서 군자는 항상 조심스러움이 이게 조조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군자는 자기가 그 자리에서 만족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더듬는 그런 조심하는 그런 삶의 태도. 그 자기가 좀 더 이제 자기가 뭘 성사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자기가 다시금 이렇게 다시 뒤돌아보고 다시 자기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만큼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 준비한 말씀을 조금 내가 따로 드릴 게 있는데, 그 원고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니까 이게 괜찮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사고가 나왔을까? 여기에 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게 다 서지요. 근데 인간의 덕이라든가 행위라든가 말이라든가 다 섭니다. 그러니까 이 서가 우리 윤리의
아주 중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따로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무슨 기독교인이나 뭐 이렇게 뭐 유대교나 어떤 심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이걸 행해라 십계명을 딱 내린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아주 기본적인 imagination, 이걸 어떤 moral reasoning,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그대로 뒤집으면은 바로 그것이 내 형을 섬기는 가장 좋은 길잡이가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그 바라는 걸 내가 먼저 아내에게 내가 봉사해주고 그렇게 베풀어주는 것.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 집 사람이 아마 그렇게 저 양반 저 말은 저렇게 해도 실제로 집에서는 전혀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집 사람이 이거 안 보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에 별로 관심 없으니까 제가 지금 마음 놓고 이런 말씀 드리지만 실제로 나를 그렇게 못해요. 우리 집 사람이 알면 난리가 날 거예요. 저 어디 가서 저런 말 하느냐고. 근데 우리가 다 그걸 인정해요. 우리 스스로가. 공자도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합니까? 이 공자도 자기가 해놓고 미능야 다 그 중에 하나도 그렇게 한 게 없다는 거니까 뭐 우리가 그걸 인간에 가지고 있는 가장 우리의 약점인데 우리 그걸 인정하고 공자도 그걸 충분히 인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감히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매진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그 기본 그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이 오륜에 대해서 이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인간의 세계의 질서가 5가지거든요.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자,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되풀이할 필요 없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한번 보세요. 군신유의. 여기에 충자가 안 들어갑니다. 뭐 신하가 임금한테 충성하라는 말은 이건 다 나중에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의가 justice입니다. righteousness. 임금과 신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그게 바로 섭니다. righteousness, fairness. 이것이 무너지면 군신 관계가 사라져요. 안 돼요. 부자유친. 부모와 이 자녀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부모 말을 복종하라든지 부모를 존경하라든지 심지어는 효라 그런 말 없어요. 친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affection, mutual affection. 이것이 골자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종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거 아니고 mutual affection입니다. 이거 사라지면 다 깨어지고 말아요. 아무리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가까이 하려고 해도 affection이 사라질 때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친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친하라는 거예요. 친해지라는 것. 친한다는 게 자기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이 친자가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친자가 이 나무 위에 서서 보는 것이 친입니다. 그 말은 내가 자녀와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이 자녀를 내 소유로 만든다거나 내 뜻대로 자녀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좀 멀찍이 두고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위험한 데 빠지지 않을까.
그럴 때 가서 자기가 도와주고, 그것이 친한 거예요. 그 친하다는 게 거리가 전혀 없어지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 잘못이에요. 반드시 그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유지를 하면서 항상 마음이 거기 가 있죠. 그게 어펙션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펙션은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이거 뭐 구분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친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 사이는 이 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부 유별인데 이 별자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게 갈라진다, 뭐 이렇게 separate. 근데 이런 말 하면 미국 친구들은 말도 안 된다. 그거 뭐 부부간에 there must be separation.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부 유별이라는 말은 부부간에는 mutual respect for different function, the difference. 그 부부간에 참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근대적인 제가 볼 때는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부부 유별이라는 말을 아주 잘못되게 써가지고 이게 하나의 남존 여비, 여자는 이렇게 그 차별하는 유별, 남녀 유별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앉고, 또 우리 집에도 사랑방이 있고 뭐 안방이 있고, 그래서 내외가 분리돼. 그래서 내외분 갈 때 내는 안쪽은 이제 뭐 여자 쪽이고 외는 남자, 이렇게 이게 내외하고 이런 게 이게 분리를 자꾸 강조해서. 근데 이 별자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부부 간에 서로의 어떤 다른 롤이 있거든요. 옛날 가정에서는 다 남자가 해야 할 일이고, 요즘은 뭐 그 롤도 바뀌지만 바뀌더라도 부부로서의 서로의 다름을 액셉트 해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 학생들 가르치면은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다 뭐라고 합니까? love him or leave him. 뭐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지 않으면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밤낮 이혼하고. 근데 왜 그 이 사실 맹자 때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오륜이 형성되는데, 왜 그 부부 간의 낭만적인 사랑을, 이 서양에서는 그 러브가 정말, 이 러브 없이면 뭐 러블레스 라이프, 러블레스 뭐 메리지 어쩌고 저쩌고 이제만 이건 같이 못 살겠다. 러블레스. 그런데 이 공자는 사실 여기 안 들어간 이유가 자기는 별로 그 메리지 라이프를 엔조이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뭐 온 곳 여행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뭐 그렇게 가정생활은 그렇게 뭐 행복한 생활은 못했는데, 야간 이 맹자 때 와서 이렇게 오륜이 나오는 걸 보면은 그 유교의 전통의 기본적인 정신은 낭만, 우리가 러브라는 게 중요하죠. 뭐 러브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점은 어떤 그 러브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희생적인, 우리 뭐 기독교에서 말할 때는 뭐 아가페 러브도 있고 뭐 필로스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있는데, 약간 이 러브라는 게 말은 하기 쉽지만은 실제로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러브가 없다고 시작하면은 이 로맨틱 러브라는 게 이게 별로 이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이게 왔다간 또 가버린단 말이죠. 하루에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저 사람한테 좀 내가 반했다가 또 이상하게 뭐 지나가면 또 뭐 다른 사람한테 이거 이러다가는 말이죠. 결혼을 하루에 12번 더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교의 전통이 왜 이거 메리지라고 하는 거, 이 가정이라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기초를 이런 어떤 그 로맨틱 러브에다 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unstable,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 결혼하고 살지만 항상 우리가 무슨 뭐 티네이저처럼 그렇게 무슨 로맨틱 러버 가지고 이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으로 이걸 인정하고 두 사람 간에 가지고 있는 디퍼런스랄까, 그걸 서로가 억셉트 해주고 그 속에서 자기가 남편으로서 자기 부인과 남편의 관계가 어디까지나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무슨 로맨틱 러브로다가 그런 매력으로다가 이끌어지는 그것이 기본적인 유교 사회에서 메리지의 파운데이션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그 현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현대에서 너무 우리 서구적인 의미의 로맨틱 러브를 가지고 너무 이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어서 마치 결혼 다 깨진 것처럼, 예,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때로는 그게 뭐 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좀 뭐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게 메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인간 관계가 우리가 낭만적인 그 러브라는 것은 그런 인간 관계에 깊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 다름을 억셉트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그리고 이제, 형과 동생, 언니와 동생, 이런 관계는, 오더라고 하는 것, 질서라고 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누가 먼저 나고, 누가 나중에 나고. 아무리 못 나도 그래도 형은 형이고, 언니는 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리스펙트, 그게 자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그 질서를 우리가 억셉트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회가 요즘 보면 너무 그냥 이거 젊은 사람이 그냥 너무 설치고 말이죠. 시니어리티라는 게 없어요, 이제. 그냥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는 다 자기들이 차지해버리고, 이제 물론 능력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의 질서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늙어가니까 왜 우리가 옛날부터 유교 전통이 그런 분을 존경하느냐. 그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부구, 유신. 이거 전번에 한번 우리 박인영 박사님이 유교의 신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물어오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논어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오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 부유신입니다. 믿음, 이 신뢰가 없는 이건 기본적인 인간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교 윤리의 모든 기반은 어디에 있느냐? 관계입니다. 군신, 부자, 부부, 장유, 붕우, 이게 다 어디에 있느냐? 섭니다. 서로가 뮤추얼리, 이게 서로 interdependent. 인간이 자기만이라고 이렇게 independent 한 게 아니라 인간은 항상 이게 interdependent. 여기에서 서가 성립이 됩니다. 나 혼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나 혼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산다고. 근데 필요 없다. 그러면 이게 서가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임금은 임금대로 신하에게 의존해야 되고, 또 신하는 신하대로 임금에게 의존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위를 지위의 상하를 막론하고, 가족의 부모나 자녀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interdependent. 그러니까 이 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원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서로와 서로를 어떻게 연결시켜 가지고 서로의 이 사회 질서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깊이 이렇게 고찰한 것이 유교의 윤리입니다. 이런 윤리가 왜 우리 현대에 이렇게 멸시를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느냐? 참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 말은 이제까지 유교가 제대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정신을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교의 첫 클래시컬 컨퓨셔니즘, 유교의 공맹 이렇게 일어날 때에서 그다음에 10세기, 11세기에 주자를 중심으로 한 신유교, 니오 컨퓨셔니즘 이게 이제 큰 변화가 왔는데 이제 제3의 유교, 제3의 Third Wave of Confucianism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져 나가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은 요만큼 하고 제가 이제 다음번에 좀 더 깊게 유교의 앞으로 21세기의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